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특집 SBS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국민의 김대중 후보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최종 여론조사 결과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1%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서로 두 후보 간의 당락이 엇갈리게 나타난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SBS의 개표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과연 어느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했는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SBS는 철야 개표 방송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개표 상황과 당선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간 현재 전국의 개표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전국 상황입니다. 현재 0.4%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회창 후보가 43,477표로 48.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29,208표로 32.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재 후보는 15,296표로 17.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득표율입니다. 0.2% 개표 진행됐습니다. 이회창 후보 4,116표로 43.5%의 득표율입니다. 김대중 후보는 4,067표로 43%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는 1,258표로 13.3%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이회창 후보 2,825표로 54.7%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재 후보가 2위입니다. 1,565표로 30.3%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 732표로 14.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득표율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입니다. 이회창 후보 4,381표로 75.3%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재 후보 741표에 12.7%의 득표율입니다. 김대중 후보 608표에 10.4%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입니다. 이인재 후보 622표로 39.1%의 득표, 이회창 후보는 552표로 34.7%의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 381표에 23.9%의 득표율입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0.2% 개표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4,254표로 40.8%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인재 후보가 3,114표로 29.9%의 득표율, 이회창 후보가 3,029표로 29.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입니다. 0.8%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회창 후보 2,965표, 이인재 후보 1,231표, 김대중 후보 918표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0.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재 후보 922표, 김대중 후보 748표, 이회창 후보 710표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0.1%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회창 후보 893표, 김대중 후보 463표, 이인재 후보 99표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입니다. 0.1%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1,202표, 이회창 후보 16표, 이인재 후보 13표를 얻고 있습니다. 전남입니다. 1.1% 개표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14,269표, 이회창 후보 362표, 이인재 후보 201표를 얻고 있습니다. 경북입니다. 2.8%의 개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 35,567표, 이인재 후보 7,577표, 김대중 후보 5,266표의 득표를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표소별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마포갑입니다. 0.8% 개표 이루어졌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348표로 44.4%의 득표 보였습니다. 김대중 후보 304표로 38.8%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는 108표로 13.8%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서울 구로갑입니다. 김대중 후보가 2,256표로 44.8%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2,101표로 41.7%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는 680표로 13.5%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구로을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1,667표로 45.7%의 득표, 김대중 후보가 1,507표로 41.4%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가 470표로 12.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중구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588표로 64.1%를 기록했습니다. 이인재 후보가 174표로 19%,
김대중 후보가 149표로 16.2%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동구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799표에 54%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가 432표에 29.2%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250표에 1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2114표에 44.4%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가 1849표에 3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713표에 15%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 금정갑입니다. 1.6%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회창 후보 790표, 이인재 후보 372표, 김대중 후보 169표를 얻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갑입니다. 4.2% 개표 진행됐습니다. 이회창 후보 3009표, 이인재 후보 424표, 김대중 후보 372표를 얻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을입니다. 2.5% 개표 진행된 가운데 이회창 후보 1669표, 이인재 후보 373표, 김대중 후보 285표를 얻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을입니다. 1.4% 개표 진행됐습니다. 이회창 후보 1087표, 이인재 후보 268표, 김대중 후보 185표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입니다. 4.2% 개표 진행됐습니다. 이회창 후보 1745표를 얻고 있고 이인재 후보 858표, 김대중 후보 519표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입니다. 남동 각구입니다. 김대중 후보가 823표를 얻어서 43.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653표에 34.3%, 이인재 후보는 427표로 22.4%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 개표됐습니다. 계양구입니다. 2.1%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후보가 1560표로 47.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상황에서는 득표율이 중요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932표에 28.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재 후보는 799표로 2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화입니다. 이인재 후보가 622표로 39.1%, 이회창 후보는 552표로 34.7%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381표로 23.9%의 득표율입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을입니다. 2.3%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701표로 48.5%의 득표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 376표로 26%의 득표를 보이고 있고 이인재 후보 368표로 25.5%의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입니다. 1.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김대중 후보 911표로 49%의 득표를 올리고 있고 이회창 후보 565표로 30.4%의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재 후보 364표로 19.6%의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소사입니다. 2.7%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김대중 후보 1480표로 48.6%의 득표를 보이고 있고 이회창 후보 963표로 31.6%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 602표로 19.8%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득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4% 개표 이루어졌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43.3%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14만 9,297표를 얻었습니다. 이 김대중 후보는 12만 1,543표로 35.3%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는 6만 9,744표로 20.2%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를 달리는 후보의 사진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득표 현황입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0.6% 개표된 가운데 이회창 후보가 43%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41.8%, 이인재 후보는 14.7%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1.6% 개표됐습니다. 이인재 후보가 50.3%, 이인재 후보가 32.6%, 김대중 후보가 15.3%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별 득표 상황입니다. 대구입니다. 2.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회창 후보 68.7%의 득표율을 올리고 있고 이인재 후보 17.2%,
김대중 후보가 12.9%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별 득표 상황입니다. 인천입니다. 1.8%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중 후보가 39.5%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이회창 후보가 32.9%, 이인재 후보가 26.4%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0.9%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42.9%의 득표율, 이회창 후보 33.1% 득표율, 이인재 후보 24%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입니다. 0.9%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회창 후보 50.3%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 26.6%의 득표율, 김대중 후보가 22.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입니다. 1.3%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 39.4%의 득표율을 올리고 있고 이회창 후보 31.9%, 이인재 후보 28.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입니다. 2.6%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회창 후보 49.1%, 이인재 후보 27.6%, 김대중 후보가 21.9%의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입니다. 1.6% 개표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41.1%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 31%의 득표율, 이회창 후보 25.5%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0.7% 개표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41.1%의 득표율, 이회창 후보 31%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 26.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입니다. 5.9% 개표 진행된 가운데 김대중 후보 97.1%의 득표율, 이회창 후보 1.6%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 0.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입니다. 2.3% 개표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95.4%의 득표율, 이회창 후보 2.7%, 이인재 후보 1.4%의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입니다. 5.8% 개표 진행됐습니다. 이회창 후보 66.1%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 19.3%의 득표율, 김대중 후보 12.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입니다. 0.4%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56.1%의 득표율, 이인재 후보가 32.3%의 득표율, 김대중 후보 11.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현재 전국 후보별로 전국적인 득표율이 중요합니다. SBS 개표 방송을 보면 조금 전까지는 김대중 후보가 전국적으로 42%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38.8%의 전국적 득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조금 전에는 또 이런 전국적 투표 상황이 바뀌었었습니다. 참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현재 각 후보 진영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먼저 한나라당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성기 기자. 네, 한나라당 상황실입니다. 네, 그곳 표정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상황실은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북 지역에서 이회창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한나라당은 자체 조사 결과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의 부진을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상쇄해야만 승리를 굳힐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박빙의 승부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개표 감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관인들로부터 시간대마다 개표 상황을 보고받고 불상사에 대비해 긴밀한 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요원들도 개표 방송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야 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서 김동용 선대위원장과 홍준표, 이규정 의원 등이 상황실을 방문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지금은 김명윤 고문 등이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오늘 저녁 조순 총재와 식사를 함께했으며 당락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새벽쯤 당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에서 SBS 민성기입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표정이 사뭇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회의 당사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장현규 기자. 네, 장인규입니다. 네, 그곳 표정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에서는 SBS TV로 방송되는 개표 결과에 따라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계속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조금 전 그 앞지르는 그 형태로 나타나자 한때 상당히 그 상기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곳 상황실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가 결국 박빙의 승부로 결판이 날 것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그 흥분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개표 결과를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개표 시작 전에 김대중 후보가 이곳 그 상황실에 들러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심스럽게 승리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가 특히 IMF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선거 결과는 위기 극복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상황실 요원들을 격려한 뒤 투표 마지막 날인 어제 지병으로 숨진 동생 김대희 씨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이곳에 모여있는 국민의힘과 자민련 당직자들은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시각 현재 그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개표 상황도 최종 결과에 이르러서는 김대중 후보에게 유리하게 결론 지어질 것이라면서 시간별 개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 프로젝터와 110명이 움직이는 독자 개표 시스템을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 그 상황실은 선관위 집계와는 별도로 야당 사상 최초의 그 자체 집계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승리가 확인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자민련의 공동선거 상황실에서 SBS 장행규입니다. 국민의힘 측도 개표가 시작되기 전보다는 상당히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신당 당사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성혜영 기자 전해주세요. 네, 여의도에 있는 국민신당 중앙당사 6층에 있는 종합선거 상황실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당직자들이 모여서 지금 SBS 개표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국의 개표 상황을 초조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신당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진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해하면서 이인재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인재 후보와 박찬종 선대위 의장이 많은 공을 들인 부산과 경남 지역, 그리고 충청권과 인천, 경기 지역의 득표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당 관계자들은 이인재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사표 방지론이 예상을 뛰어넘는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개표방송 도중입니다마는 잠시 9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표방송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전국 303군데 개표소에서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지역별 개표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3.9%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44% 김대중 후보가 득표하고 있고 이회창 후보가 41.9%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6.4%의 개표 진척률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50%,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33.5%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5.9%의 개표 진척률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73.5%, 이인재 후보가 13%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현재 10%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37.6%, 이회창 후보가 35.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3.8%의 개표 진척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97.8% 득표, 이회창 후보가 1.6%를 얻고 있습니다. 대전은 2.6%의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44.8%, 이회창 후보가 28.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현재 7%의 개표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이 가운데 51.6%의 득표를 얻고 있고 이인재 후보가 27.8%의 득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6%의 개표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김대중 후보가 38.6%의 지지를 얻고 있고 이회창 후보가 32.5%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9.6% 개표 진척 보이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46%,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29.5%의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6.1%의 개표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후보가 37.9%의 지지를 얻고 있고
이회창 후보가 31.1% 지지 얻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현재 4.6%의 개표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42.6%, 이회창 후보가 32.2% 지지율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9.1%의 개표 진척도입니다. 김대중 후보가 92.4%,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4.5%의 지지율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입니다. 9.6%의 개표 진척도입니다. 김대중 후보가 95%의 지지,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가 3.0%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입니다. 16.7%의 개표 진척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 후보가 63.5%,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가 20.9%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입니다. 현재 6.8% 개표 진척되고 있는데 이회창 후보가 58.7%, 이인재 후보가 28.9%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입니다. 6.8%, 이회창 후보가 58.7% 지지 얻고 있고 이인재 후보가 28.9%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16개 시도별 득표 현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적으로 개표 상황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303개 개표소 가운데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302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표 속도는 지난 92년 대선 때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금 전에 모든 개표 요원들에게 박빙의 선두 다툼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의 특성상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개표를 진행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투표 마감과 동시에 예측치를 발표하자 이 같은 신중한 태도는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MBC 문화방송이 보도한 투표자 조사를 분석한 후보별 예상 득표율을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선관위 입장은 지금 어떤 겁니까? 선관위에서 방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은 검찰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문화방송이 오늘 개표 방송에 대비해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한 후보를 직접 묻는 방법으로 조사에 보도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를 오늘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 관계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치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MBC가 보도한 투표일의 여론조사에서 그 조사 방법이 투표를 종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를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투표 비밀 침해를 금지한 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검찰의 수사 의뢰는 언제 했습니까? 예, 방금 한 8시쯤에 했습니다.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 거로 예측하십니까? 그것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엄정히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벌칙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이거와 관련해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현주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대선 투표와 관련된 소식을 황수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 그리고 국민신당의 이인재 후보 등 세 후보는 오늘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친 뒤 진인사 대천명이라면서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세 후보는 이 시각 현재 각 당 선거 상황실 등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은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오늘 아침 자택 부근 투표소에서 부인 한인홍 여사와 함께 한 표를 행사한 뒤 열심히 뛰었다며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경제 파국을 이제 극복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지도력을 선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이어 대전 지역 지구당 등을 돌아보며 당원들을 격려한 뒤 조순 총재와
부구 동반으로 만찬을 앉게 하고 향후 전국 운영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도 아침 일찍 부인 이효 여사와 자택 부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뒤 자신의 당선을 확신했습니다. 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같이 발전시키는 이 일을 해가지고 오늘 IMF 이 시련을 극복하고 경제의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투표 뒤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을 방문했고 오후에는 선거 상황실에 들러 두 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당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민신당 이인재 후보 역시 부인 김원숙 여사와 투표를 했고 국민의 뜻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위대한 선거혁명을 통해서 희망의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인재 후보는 이어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고향 논산을 찾아 노모에게 선거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면 수시로 만나 중요한 모든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부인 손명순 여사와 함께 투표를 한 뒤에 이같이 말하고 자신과 대통령 당선자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오늘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아침 8시 부인 손명순 여사와 함께 청와대 근처 청운동 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투표를 마쳤습니다. 김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뒤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서로 연락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1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앞으로 당선자와 협의해 국정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긴밀하게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모든 것을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한 선거에 협조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자신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를 선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 대통령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차기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경제위기 극복 대책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이번 제15대 대선 투표율은 저녁 6시 현재 잠정 집계 결과 79.8%인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 14대 대선 당시의 81.9%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도별 투표율 결과를 한상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 집계 결과 이번 대선에는 전체 유권자 3,229만 416명 가운데 2,576만 3,367명이 투표해 80%에 조금 못 미치는 79.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투표율을 보인 곳은 광주광역시로 77만 8,854명이 투표를 마쳐 89.5%를 기록했고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27만 532명이 투표해 74.8%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구시군별로는 광주광역시 서구가 90%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 남제주군이 70.5%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별 투표율은 서울 79.4, 부산 78.5, 대구 76.9, 인천 79.6, 대전 77.9, 울산 81.1, 경기도 79.9, 강원도 78.2, 충청북도 77.8, 충청남도 76.2, 전라북도 84.6, 전라남도 86.5, 경상북도 78.5, 경상남도 79.2%입니다. 지난 92년 14대 대선 당시 6시 현재 투표율 잠정 집계는 80.4%였습니다. KBS 뉴스 한상덕입니다. 그러면 각 후보의 득표 상황을 파워비전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영선 기자. 네, 파워비전입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 이제 약 3시간 20여 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시도별로 1위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바뀝니다. 서울 지역은 모두 47개의 개표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대중 후보가 27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회창 후보는 6곳입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은 모두 22개의 개표구가 있습니다. 22개 개표구 가운데 이회창 후보가 18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인재 후보가 3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모두 13개의 개표구가 있습니다. 13개 개표구 가운데 이회창 후보가 12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 지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개표구는 모두 13개입니다. 이 가운데 이회창 후보가 5곳, 그리고 김대중 후보가 6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주 지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은 개표구가 모두 6군데입니다. 이 6군데 가운데 김대중 후보가 5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대전 지역입니다. 대전 지역은 모두 개표구가 7개입니다. 7개소 가운데 5군데에서 김대중 후보가 선두 달리고 있고 이회창 후보는 1곳입니다. 다음 울산 지역입니다. 울산 지역은 모두 6개의 개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개 가운데 이회창 후보 모두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은 김대중 후보가 22곳, 이회창 후보 13곳, 이인재 후보가 6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 지역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개표구는 모두 21곳입니다. 이 가운데 이회창 후보가 14곳, 그리고 김대중 후보가 없고요. 이인재 후보는 5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개표구가 모두 12곳입니다. 12곳 가운데 김대중 후보가 7곳,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2곳, 이회창 후보가 3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 지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지역은 모두 16군데의 개표소가 있습니다. 이 개표소 가운데 김대중 후보가 무려 11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회창 후보 2곳, 이인재 후보 1곳입니다. 다음 전북 지역입니다. 전북 지역은 개표소 17군데 가운데 김대중 후보가 16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남 지역입니다. 전남 지역 역시 김대중 후보가 대부분 선두를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5개 개표구 가운데 20개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경북 지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역은 27곳의 개표구가 있습니다. 이 27곳 모두가 이회창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군요. 다음 경남 지역입니다. 경남 지역은 모두 23곳의 개표소가 있습니다. 이 23곳 가운데 이회창 후보가 22곳, 이인재 후보가 1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 지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이 모두 개표소가 4곳입니다. 이 4곳 가운데 김대중 후보가 1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도별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지역, 강원도와 인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김대중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대부분 다 김대중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회창 후보는 경상남북도 지역 그리고 대구 부산 지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동과 서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는 갤럽이 예측했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통계를 보면은요, 김대중 후보가 9곳, 이회창 후보가 7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워비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이 가장 좋은 후보는? 라는 질문 해봤는데요. 이회창 후보 24.5%, 김대중 후보 27.5%, 이인재 후보가 35.9%, 없다 10.9%로 나타나서 이인재 후보가 가장 인상이 좋은 후보로 손꼽혔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말 잘하는 후보는? 라는 질문 해봤습니다. 이회창 후보 18.6%, 김대중 후보가 47.8%, 이인재 후보가 25.5%, 무응답 7.9%로 나타나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김대중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판단력이 뛰어난 후보는? 라는 질문 해봤는데요. 이회창 후보가 28.5%, 김대중 후보가 35.8%, 이인재 후보가 20.6%, 무응답이 14.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준 것은? 이라는 질문 해봤는데요. 텔레비전이 65.8%, 신문이 15.2%, 가족 또는 친지가 15.3%로 나타나서 텔레비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죠.
삼자 TV 토론은 여러분들의 봤다 안 봤다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봤다는 분은요 72.4%, 보지 않았다 27.6%로 많은 분들이 삼자 TV 토론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자 토론 누가 가장 믿음직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유해창 후보가 14.3%의 지지를 얻었고요. 김대중 후보가 22.3%,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24.2%, 없다 22.5%, 무응답이 16.7%로 나타났습니다. TV 토론의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다 30.9%,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44.0%, 별로 도움이 안 됐다 19.6%, 전혀 도움이 안 됐다 4.8%. 그러니까 TV 토론은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제의 위기를 잘 극복할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회창 후보 25%, 김대중 후보 39.5%의 지지를 얻었고요. 이인재 후보가 14.2%, 무응답 20.9%로 김대중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죠. 통일 남북 관계를 잘 이끌 후보는 과연 누굴까요? 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회창 후보가 20.5%, 김대중 후보가 46.8%, 이인재 후보가 12.1%, 무응답이 20.3%, 역시 김대중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미지 박스에서 이영현이었습니다. 스페이스. 먼저 한나라당 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한나라당 종합상황실입니다. 네, 그곳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간 현재 이회창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나자 한나라당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한국갤럽의 투표자 조사 결과가 나오자 한나라당은 다소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가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도 속속 발표되면서 한나라당은 시시각각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오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투표자 조사 결과 1, 2위 간의 승부는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날 것으로 이미 예견한 바 있습니다. 투표율이 당초 기대했던 대로 높게 나와 한때 안도했던 한나라당은 몰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압도적 우세와 강원 지역에서의 상대적 우위에 기대를 걸면서 개표 과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이회창 후보가 선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회창 후보는 개표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아직까지 이곳 당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는 지금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도 밤이 깊어갈수록 이곳 한나라당 종합상황실의 긴장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에서 MBC 뉴스 박용찬입니다. 이어서 국민회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계차를 연결해 봅니다. 김상수 기자. 네, 김상수입니다. 네, 그곳 현재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상황실에는 상황실 관계자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당직자들이 손에 땀을 쥐고 TV를 통해서 발표되는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표소 한 곳 한 곳의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반가움의 환성과 아쉬움의 탄성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당초 MBC의 예측 지지율이 박빙의 차로 김대중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김대중 후보 선거 상황실은 기대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표 이후 줄곧 이회창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자 승패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일말의 불안감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오후 6시 40분에 상황실에 들렀습니다. 김 후보는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선거가 무사히 치러진 것은 우리 국민의 역량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이어서 지난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를 치렀다고 소개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종필 공동선대위의 의장도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도록 노력했고 지금은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현재 일산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 상황실에서 MBC 뉴스 김상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신당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준 기자. 네, 국민신당 상황실입니다. 네, 그곳 표정은 어떻습니까? 국민신당은 한마디로 가라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인재 후보가 득표 경쟁에서 격차에 있는 3위로 처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표정들입니다. 이인재 후보는 개표 직후에 착잡한 표정으로 상황실을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재 후보는 아직은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인재 후보와 박찬종 선대위 의장, 이만섭 총재 등은 당사 사무실에서 개표 방송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현재 원유철 의원이 종합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신당의 관심은 1, 2위 간 치열한 각축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인재 후보의 20% 이상 득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상황실은 이따금 지역별로 이인재 후보가 선전하는 방송에 나오면 박수를 치는 모습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국민신당 상황실에서 MBC 뉴스 김경조입니다. 볼 때 한나라당 국민회의 두 후보 진영으로서는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그런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드림 스튜디오로 가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시간 현재까지의 득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주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드림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시각 10시 35분이 지난 현재 전국 개표 상황은 29.3% 진행됐습니다. 지금부터 16개 시도별로 각 당 후보들의 득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득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각 현재 28.8%의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39.6%의 표를 얻었고 이회창 후보는 39.1% 그리고 이인재 후보는 19.6%의 표를 얻음으로써 전국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별 상황을 알아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23.8%의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 45.2%, 이회창 후보 40.6%, 이인재 후보는 12.9%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이회창 후보가 52.7%,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30%, 김대중 후보 15.7%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 28.9%의 개표가 진행됐군요. 이회창 후보가 71.5%, 이인재 후보 13.7%, 김대중 후보는 12.8%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입니다. 김대중 후보가 37.2%, 이회창 후보가 36.8%, 그리고 이인재 후보 24.2%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3.8%의 개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97.6%의 득표, 이회창 후보는 1.5%, 이인재 후보 0.6%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개표는 32%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44.6%의 표를, 이회창 후보가 28.6%, 그리고 이인재 후보 25%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 이회창 후보가 51.5%, 이인재 후보 25.6%, 그리고 김대중 후보 15.6%의 표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득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조금 옮겨서 각 도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개표는 25.9%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38.7%의 표를 얻었고 이회창 후보가 34.8%, 이인재 후보 25%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38.2%의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43.9%, 이인재 후보 30.7%, 그리고 김대중 후보는 23.5%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 26.7%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김대중 후보가 38%, 이회창 후보 30.2%, 그리고 이인재 후보는 29.5%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 개표율 29%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 47.2%를, 이인재 후보 25.7%, 이회창 후보 25.4%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개표는 31.7%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92.1%, 이회창 후보 4.7%, 이인재 후보 2.2%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개표율 36.6%, 김대중 후보가 94.7%를, 이회창 후보 3.2%, 이인재 후보는 1.3%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 이회창 후보가 62.8%, 이인재 후보가 21.3%, 김대중 후보가 13.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입니다.
29.1%의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56.8%, 이인재 후보가 30.5%, 김대중 후보가 10.7%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12.2%의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41.4%, 이회창 후보 33.6%, 이인재 후보가 22.5%입니다. 지금까지 16개 시도별 후보자들의 득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드림 스튜디오였습니다. 39.7%의 득표율을 보인 가운데 342만 1,663표를 얻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38.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35만 2,964표를 얻었습니다. 개표율 33.7%입니다. 이어서 이인재 후보가 19.6%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169만 1,678표를 얻었습니다. 전국 개표는 지금 34%입니다. 1위와 2위의 표차가 6만 8,812표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2위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가 2, 3% 이상 벌어지면 저희들이 유력을 판정해냅니다. 네. 그러나 현재는 여기서 약 50%를 넘었기 때문에 네. 개표율이요. 격차가 후보 간의 격차가 1, 2위 간에 1% 정도만 있어도 네. 저희들이 예측 판단을 유력이란 판정을 해냈습니다. 네, 더군다나 개표 초반에는 이회창 후보가 1% 안팎의 차이로 앞서 나가다가 네. 10시 조금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김대중 후보가 선두로 올라서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1% 안팎, 1%에서 1.3% 사이에 근소한 차이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컴퓨터로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이런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측 시스템에 말이죠. 네. 저희 윈윈 시스템의 가장 큰 저희들이 판단 근거는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약 1,500명 정도를 표본 집단으로 삼았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의 개표 상황을 저희들 놓고 볼 때 현재 약 상시 화면에서 지금 700만 표쯤 떴습니까? 지금 현재 개표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별로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도 약 7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특히 이것은 실제로 투표한 인원입니다. 네. 따라서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현재의 개표 상황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측 시스템이 가동돼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네. 저희들의 판단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주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저희 MBC가 오늘 투표를 끝난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론조사를 갤럽화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 김대중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가 1%로 그렇죠. 차이가 났죠. 김대중 후보가 39.9%. 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네.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은 현재까지 개표가 한 중반전 넘어서 58%까지 가는 상황에서 1% 안팎의 지지율을 보인 이 득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거의 근사치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 득표 상황이 나왔죠. MBC 예측은 현재 앞으로 김대중 후보는 약 1,025만에서 1,036만 정도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약 600만 표를 얻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당선 확률이 약 95%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각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1,000만 표 정도가 당선 안정권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MBC의 예측 시스템은 1,000만 표를 약 25만 표 정도 네. 넘는 그런 수치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약간 뒤지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대중 후보가 선두를 달리자 미소를 지면서 개표 방송을 현재까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 중장로 대형 스크린뿐만 아니라요. 터미널, 또 광주역, 그리고 전남도청 이 각 가정의 TV 화면에서 당선 유력을 확인하고 있는 시민들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는 듯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자,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는 광주에서 이승철이었습니다. 네, 광주는 지금 축제 분위기죠. 이어서 김대중 일산이요. 후보의 자택이 있는 일산의 김대중 후보 자택의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세용 기자. 네, 김대중 후보의 일산 자택입니다. 네, 그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주 깊은 밤입니다만은 이곳
김대중 후보의 일산 자택은 밤새도록 분이 환히 밝혀져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일산 자택 바로 정문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김대중 후보를 연호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어젯밤 9시부터 휴식에 들어갔지만은 밤을 새면서 지금은 2층 서재에서 정동연, 김한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 문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저녁 자택으로 돌아온 뒤에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 말할 수 없다며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귀가하는 차 안에서는 만약 정권 교체가 되면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달라지고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돼서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대단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그 소회를 피력했다고 수행했던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얼마의 그 득표를 했는가는 절대 추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이휘창 후보가 좀 앞섰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김대중 후보가 25%, 그리고 이휘창 후보가 24%,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12%의 득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개표한 가운데 각 후보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상대 추입니다. 처음 개표했을 때는 이휘창 후보가 좀 앞섰습니다만은 10시를 조금 넘으면서 김대중 후보가 약간 앞서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계속 한 2% 정도 앞서고 있고 계속 이런 추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김대중 후보가 39.6%의 득표율이고 이회창 후보 38.1%, 이인재 후보 19%입니다. 네, 권영길 후보 1.1%의 득표율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정일 후보 0.2%의 득표율입니다. 개표가 63.1%가 진행된 가운데 현재 서울의 상황 보고 계십니다. 현재 1위인 김대중 후보와 2위인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14만 4,882표 차입니다. 네, 2시 6분 현재 당선 확실히 떴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39.6%의 득표율로 당선 확실히 네, 지금 860만 표를 넘어서면서 지금 저희 MBC의 예측 시스템, 윈윈 시스템이 김대중 후보의 당선 확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12시 반에 당선 유력 판정을 내린 데 이어서 지금 2시 6분에 예, 당선 확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 유력이란 판정하고 이제 확실한 판정 두 개가 나왔는데요. 저 잠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자. 네네. 네, 지금 저희 그 윈윈 예측 시스템이 당선 확정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당선 확정 판정은 당선 확실 판정은 언제 내리는 건지 말이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39% 이상의 지금 득표율을 김대중 후보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39.5%.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약 1.5% 내지 1.6% 네. 격차로 지금 2위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추세가 지금 계속되어 오기 때문에 네.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더 이상 1위와 2위 간에 바뀔 수 없다 이렇게 판정한 것입니다. 네. 아주 복잡한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이제 당선에 필요한 표수를 1,000만 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39% 득표율이라면은 1,000만 표 정도가 되는데 네. 이 1,000만 표까지는 지금 약 140만 표가 남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140만 표를 전부 현재의 득표율을 곱하고 또 지금까지 받았던 득표수를 곱해서 MBC 6시, 어젯밤 6시에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 네. 그리고 역대 대선의 이 시간 현재 후보 간 득표율의 추세 이런 것을 3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자료를 MBC 컴퓨터에다 넣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더 이상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개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본 것입니다. 해서 확실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시 30분에 당선 유력하다 그런 네. 판정이어서 이제 당선이 확실하다 이런 판정을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예상 득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후보가 예상 득표는 1,022만 표에서 1,027만 표입니다. 네. 현재는 863만 표니까 앞으로
약 한 140만 150만 표 표 정도가 되겠죠?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앞으로 득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12시 반에 유력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저희 MBC 컴퓨터 예측 프로그램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1.4에서 1.7%로 2위와 격차를 벌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예측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대중 후보가 앞으로 298만 표만 더 받으면은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황희만 기자가 파워 비전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파워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대충 개표 결과가 당락이 결정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만 과거 역대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63년 선거에 박정희 대통령은 46.6%의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71년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53.2%로 당선됐습니다. 그다음에 13대 87년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14대 92년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42%의 득표를 얻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15대 이번 선거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김대중 후보가 가장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선거에서 득표율 차를 보겠습니다. 71년 7대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7.9% 차로 누르고 있는데 이때 한 90만 표 정도의 차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13대 때 이때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3명이 경합을 벌였는데 노태우 후보가 8.6%의 차로 2위를 누르고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 당시 한 190여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다음에 14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때는 김영삼, 김대중 또 정주영 후보 이렇게 세 후보가 경합을 벌였는데 김영삼 후보가 42%의 득표, 그래서 2위와 8.2%의 차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때도 한 190여만 표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15대 선거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차이로 1위와 2위가 결정되지 않는가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한 3, 40만 표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럼 김대중 후보의 역대 득표 전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년 처음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는 박정희 후보가 싸웠습니다만 45.3%의 득표를 보였고 그다음 13대 87년 때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싸웠습니다. 당시 27.1% 득표를 보였고 다음 14대 김영삼, 정지영, 김대중 이 당시 33.8%의 득표를 보였습니다. 이번 15대에는 39.8%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후보의 지역별로 역대 득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남 지역을 보면은 71년, 87년, 90년 갈수록 상당히 득표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영남은 내려가고 있는데 71년 때는 박정희 대통령과 양자 대결 구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이 13대, 14대 때는 3자 대결 구도에서 상당히 서울이나 영남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낮았고 본구장 호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표가 응집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워비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표율이 97.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도별 1, 2위 득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입니다. 44.5% 김대중 후보가 얻고 있고 이회창 후보가 40.5%입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22만 6,376표, 개표가 95% 진행됐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52.8%, 이인재 후보가 29.3% 득표했습니다. 다음 대구는 98.7% 개표가 됐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71.8%로 선두, 이인재 후보는 12.8%입니다. 네, 4시 5분 현재 96.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인천 지역, 김대중 후보 37.9%,
이회창 후보 36.1%의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23,097표 차입니다. 전국 득표가 김대중 후보가 1,012만, 이회창 후보는 969만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는 개표 완료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96.3%의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대전 지역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44.4% 득표했습니다. 이회창 후보 28.8%입니다. 울산 개표 완료됐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50.7% 얻었고 26.4% 이인재 후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97.6%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 38.8%로 1위, 이회창 후보가 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7만 1,062표 차입니다. 강원 개표 완료입니다. 42.4% 이회창 후보가 1위, 30.4% 이인재 후보가 2위입니다. 충북 역시 개표 완료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36.7%, 이회창 후보 30.2% 득표했습니다. 52,457표 차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22만 1,291표 차로 김대중 후보가 47.2% 득표해서 1위 차지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1,000만 표를 넘으면서 전국 득표율 39.8%로 2위인 이회창 후보를 1.7%포인트 앞서고 있는 가운데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99.3%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 90.4, 이회창 후보 4.5%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99.3% 정도 개표가 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93%, 이회창 후보가 3.1% 얻었습니다. 경북 지역 99% 개표율입니다. 이회창 후보 60.5, 이인재 후보 21.3%입니다. 경남 99% 개표됐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54.1%, 이인재 후보는 30.6%. 제주입니다. 82.2%,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 39.8, 이회창 후보 35.3%입니다. 다음 시도별 득표를 보겠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김대중 후보가 전국적으로는 39.8%를 득표했습니다. 서울이 44.6, 부산은 14.9, 대구는 12.4, 인천은 37.9%를 보였습니다. 광주 지역은 96.3%, 대전이 44.4, 울산은 15.2%, 경기는 38.8% 득표입니다. 강원 23.3%, 충북은 36.7%, 충남은 47.2%, 전북이 90.4% 높습니다. 전남 93%, 경북이 13.4%, 경남이 10.8%로 낮은 편입니다. 제주는 39.8% 득표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시도별 득표 현황입니다. 이회창 후보 서울 지역에서 40.4%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52.8, 대구에서 높은 표를 얻었습니다. 71.8%, 인천 36.1%입니다. 광주 1.7, 대전 28.8, 울산 50.7, 경기 35%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42.4%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30.2, 충남 23, 전북 4.5%입니다. 전남에서 3.1%, 경북 60.5, 경남 54.1. 다음 이인재 후보의 경우에 18.9% 전국 득표율입니다. 서울이 12.5, 부산이 29.3, 대구는 12.8, 인천은 22.6%입니다. 이인재 후보 광주에서는 0.7%밖에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이 23.7, 울산은 26.4, 경기는 23.4입니다. 97.8% 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인재 후보 강원에서는 30.4, 충북에서는 28.8, 충남 25.6, 전북은 2.3%입니다. 전남의 경우 1.4, 경북은 21.3, 경남은 30.6%, 제주에서는 20.5% 득표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뜬 것은 이른바 매직남바입니다. 지금 김대중 후보가 앞으로 몇 표를 더 얻으면은 당선이 확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4,473표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4,473표를 더 얻으면은 김대중 후보는 무조건 당선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 뒤 화면에 지금 매직 넘버가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 김대중 후보가 지금 저 매직 넘버를 이미 넘은 것 같죠?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지금 당선이 네, 그렇군요.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네, 국민회의에서 나온 김대중 후보가 제15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미 매직 넘버가 제로를 넘어서서 이미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자, 김수진 기자. 네. 자, 이제 김대중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직 넘버를 넘어섰죠? 네, 그동안 우리가 그 김대중 후보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느냐 이제 분석을 해봤고 말이죠. 네. 김대중 후보의 승리가 주는 의미랄까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우선 그 이회창, 이인재 두 후보는 그동안 삼김청산과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후보가 내건 기치는 정권교체였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은 이번 1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세대교체 그리고 삼김청산보다는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IMF 체제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된 총체적인 국정의 그 난맥상의 책임을 한때 집권 여당이었던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상당 부분 물었다는 이런 의미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 김대중 후보 당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득표율은 39.8% 나왔습니다. 네, 득표수는 1,015만 6,569표인데요. 네. 앞으로 표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다시 그 의미를 짚어보면 말이죠. 국가 이 금고까지 이 바닥나는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과거 집권 세력에 대해서 민심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그 정권부터 바꿔보자. 실제로 그 시중에는 설마 지금보다도 더 나빠지겠느냐 하는 민심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그 삼김시 정치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건재하다라는 점을 이번 입증시켜 준 것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김씨가 지난 50년 한국 정치사를 지배해 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천년 21세기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우리는 어제 투표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우선 그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은 축하보다는 그 앞에 놓인 고난이 훨씬 더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이 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데 지혜를 모두 모아줄 것을 오늘 아침 이 시간을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조동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그것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동엽 기자. 네, 국민회의 상황실입니다. 네, 그곳 분위기는 저희가 새삼 표현할 필요가 없을 듯한데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김대중 당선자는 잠시 후인 오전 8시 일산 자택을 출발한 뒤에 오전 8시 반 국회 본청 앞에서 대통령 당선에 따른 축하 행사를 갖는 것으로 당선자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김 당선자는 오늘 축하 행사에서 자민련과 국민회의 선거 관계자 그리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축하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김대중 당선자는 이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대통령 당선자로서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김대중 당선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먼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자민련의 김종필 명예총재와 박태준 총재 그리고 모든 당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 당선자는 또 이회창, 이인재 두 후보에게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한 데 대해서도 감사와 위로의 뜻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중 당선자는 이어 이번 선거가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IMF 관리체제 극복 방안 등 당선자로서의 국정 운영 포부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중 당선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끝낸 뒤 국립묘지와 수유리 4.19 묘지를 방문합니다. 한편 김대중 당선자는 내일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방문해 경제 위기 해결 방안 등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대중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특별 대책팀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